안녕하세요, 캠핑 채널 먼데이9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에어스트림에 장착한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식 카라반에서 옵션이라고 하면 냉장고, TV, 히터, 에어컨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럽식 카라반에 비해 옵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직구 후 추가로 장착한 옵션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옵션은 전동 통잭입니다. 미국식 카라반뿐만 아니라 유럽식 카라반도 마찬가지지만 통잭의 경우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미국식 카라반의 경우 전축 하중이 무거워서 통잭을 수동으로 돌려서 올리거나 내릴 때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전동 통잭은 체력적인 소모와 시간적인 세이브, 디테일하게 전후 수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동 통잭은 무언가 공구를 이용해 통잭을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착한 옵션은 통잭 휠입니다. 제가 장착한 통잭 휠은 티모토 RV에서 나오는 쿠플소 휠이라고 하는 통잭 휠인데요. 미국식 카라반과 같이 전축 하중이 무거운 카라반의 경우 일반적인 통잭 휠을 사용하면 파손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파쇄석이나 모래에서 카라반을 이동할 시 땅 밑으로 카라반이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되고 판매되고 있는 쿠플소 휠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한 통잭 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땅이 너무 무르거나 비가 온 다음날 카라반을 이동시킬 시 쿠플소 휠도 간혹 영상에서와 같이 땅 밑으로 파고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서 카라반을 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쿠플소 휠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통잭 휠 중에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통잭 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고가여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통잭 휠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통잭 휠을 장착한 상태에서 카라반을 차량에 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와 같이 통잭의 높이를 높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쿠플소 휠을 장착하실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스테인리스 가스통 커버입니다. 커버 안에는 10kg 가스가 2통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가스통 커버가 마감이 좋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제공되어서 저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가스통 커버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옵션은 배터리 박스입니다. 에어스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터리 박스는 플라스틱으로 된 배터리 커버로 한 개의 배터리만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 제공되는데요. 국내 카라반 오너들이 사용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가 장착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배터리 박스 안에 두 개의 인산철 배터리 240A를 추가 장착하였습니다. 에어스트림의 기본 배터리는 70A 정도 되는 납산 배터리인데요. 1박을 하게 되면 거의 방전이 되는 상황이어서 배터리를 추가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40A 인산철 배터리에 추가로 3kW 다르다 인버터를 장착하였고, 일곱 번째, 40A 한전 배터리 충전기를 장착하였습니다. 미국식 카라반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10V 다운 트랜스도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 110V 다운 트랜스를 장착하게 되었네요. 이로 인해 저는 한전 인입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등 에어스트림의 모든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옵션은 전면 스톤가드입니다. 에어스트림의 경우 바디가 알루미늄이라 돌방과 같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전면에 PPF로 돌팀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고 영상에서와 같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톤가드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지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돌팀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스톤가드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들을 장착하니 에어스트림이 한층 늠름해진 것 같은데요. 비포와 애프터를 함께 보시면 외관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측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옵션은 무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 무버 590A 모델을 장착했는데요. 유럽식에 비해 무거운 미국식 카라반의 경우 최소 앤드류 무버 모델은 50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참, 에어스트림 16비트 반비 모델의 무버를 장착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신경 써서 장착해주신 뉴딜 RV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어스트림 무버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무버의 시동키를 돌려주시고 무버의 리모컨을 켠 후 영상에서와 같이 양쪽 버튼을 동시에 5초 이상 눌러주어서 무버와 바퀴를 붙여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영상에서와 같이 무버가 카라반 타이어에 맞닿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무버와 타이어가 맞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리모컨을 통해 카라반을 IC카처럼 무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무버의 리모컨 중 대각선 방향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좌측 혹은 우측으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무버 덕분에 저는 좁디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불편 없이 카라반을 파킹할 수 있었습니다. 무버는 제가 장착한 옵션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을 할 때면 무버 생각이 간절하게 나기도 합니다. 무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타이어와 무버의 연결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무버와 타이어가 맞닿아 있는 것 자체가 타이어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요. 가급적 무버는 짧게 이용하는 것이 카라반과 무버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무버를 다 사용했으면 시동키를 꺼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른 카라반 오너의 리모컨과 혼선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1번째 옵션은 바디 리프트업 키트입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지형의 경우 과속 방지턱도 그렇고 상당히 지형이 험난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험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에어스트림은 리프트업 키트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에어스트림 리프트업 키트의 경우 영상에서 같이 약 7cm 정도 바디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리프트업을 하기 전과 리프트업을 한 후의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리프트업 키트를 장착하지 않고 무버를 장착하게 된다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 무버가 파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와 보면 12번째 에어스트림 출입문 등과 13번째 어닝등을 장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문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야간에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어닝등의 경우 은은한 웜 화이트 컬러여서 캠핑을 즐길 때 감성적인 면에서도 유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줄 수 있는 발판도 교체했는데요. 생각보다 먼지가 잘 털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14번째 옵션은 외부 미등 스위치 작업입니다. 에어스트림은 상당히 많은 외부 등이 있는데요. 이 외부 등은 견인차와 연결된 상태에서 견인차가 미등을 켰을 때에만 불이 들어오는 라이트입니다. 이러한 라이트를 견인차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옵션이 바로 미등 작업인데요. 감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새들이 멋지게 날아가서 그 영상도 함께 담아봅니다. 15번째 옵션은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옵션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미국식 혹은 유럽식 카라반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제 에어스트림의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후면에 장착하여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다 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네요. 제 에어스트림 후면 상단에는 16번째 옵션인 무선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후진을 한번 해본 다음날 바로 장착한 옵션인데요. 정말 무모하게 후진을 하다가 카라반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보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카라반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착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17번째 옵션은 바닥 난방 및 마루 시공입니다. 에어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입식 생활을 하는 미국인의 정서에 맞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재질의 바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좌식까지는 아니어도 신발을 벗고 카라반에서 활동하는 국내 정서에는 잘 맞지 않아서 산뜻한 화이트 컬러의 마루 바닥과 바닥 난방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옵션은 CIGS 태양광 80W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무거운 패널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미관상으로 에어스트림의 외형을 해칠 것 같아서 선택한 플렉시블 패널인데요. 어떤 분들은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크게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엔드류 무버 스위치와 태양광 MMPT 20A, 바닥 난방 스위치와 220V 단자, 시거책 소켓을 옵션으로 장착하였습니다. 적상계도 옵션으로 추가하였는데요. 에어스트림도 그렇고 미국식 카라반에는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해서 배터리의 남은 용량을 알려주는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게이지가 인산철 배터리를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적상계를 옵션으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의 다른 한편에는 안테나와 시거잭, 220V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TV와 전기장판, 그 외 여러가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포트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외부 TV 안테나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잘 잡히지만 서울 외곽에서는 전혀 TV 수신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TV에서도 안테나 선을 빼놓게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아예 지붕에 있는 안테나를 제거하고 차라리 태양광 패널을 한 장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번째 옵션은 화장실 매립등 및 변기를 새로 주문해서 옵션으로 장착했습니다.
에어스트림 반비 16피트 모델의 화장실 등은 화장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부에 스위치가 있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매립 등을 교체하였고, 아무래도 미국 직구로 구매하다 보니 미국 사람이 쓰던 변기를 계속 사용하기가 싫어서 변기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20번째 옵션은 침대 매트리스 교체입니다. 변기 교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몇 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를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유쾌한 일이 아니어서 비싼 비용을 들였지만 매트리스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21번째 옵션은 전기 브레이크입니다. 유럽식 카라반과 다르게 미국식 카라반의 경우 견인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카라반에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는 전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럽식 카라반은 관성 브레이크가 있지만 미국식 카라반은 이렇게 전기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대륙마다 다른 카라반의 차이점 같아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식 7핀 카라반 커넥터의 경우 주행 충전 장치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점입니다. 다만 견인차에서 보내주는 암페어가 일반적인 주행 충전기보다 그 양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어서 저 같은 경우엔 추가로 주행 충전 장치를 DIY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이것으로 제가 카라반을 구매하고 장착한 옵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랭글러 루비콘으로 미국식 카라반을 견인하는 내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